오늘 리뷰는 바로 MG 건담 바르바토스 루프스. 정말 또 오래간만에 이제 철혈 MG가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비다르 발매 시기 생각하면은 지금 1년 안에 2개가 발매한 셈이죠. 그래서 발매는 2025년 11월 22일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고요. 가격은 엔가루 6,500엔, 국내에서는 7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이 처음 발매됐었던 MG 건담 발바토스 4형태였죠. 그 이후로 지금 6년 만이거든요, 발매된 지. 다른 버전의 발바토스 나오기까지 지금 6년이 걸렸는데, 그러면은 루프스에서 루프스 렉스로 되는 건 언제가 될까? 솔직히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한참 걸리겠죠? 일단 박스 아트 보면은 일단 박력 있는 그런 루프스의 모습, 특히나 테일 블레이드가 있는 걸로 봐서는 하슈말과 전투하고 있는 그런 그 협곡의 그 배경인 걸 알 수 있죠. 상당히 멋진 포즈여서 이번 리뷰하면서 이 포즈 한번 잡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조립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루프스의 기본 구성입니다. 뭐 무장들, 기본 무장들 들어가 있고 교체용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먼저 스티커입니다. 눈이랑 무릎에 있는 클리어 그린 부분에 부착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할 처리되어 있고요. 마킹 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마킹 실 철화단이라든가 이런 마크나 철화단 글자나 이런 것들 조금 남거든요. 좀 원하는 데다가 부착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골반 뒤에서부터 슬라이드로 끼우는 그거고요. 교체용 손은 총 3개, 편손은 제가 껴놨고요. 먼저 주먹손. 손가락 끝이 좀 큰 형태다 보니까 주먹을 쥐었는데 손가락이 덜 굽혀진 것 같은 이런 손톱 뒷부분이 조형되어 있는 모습이죠. 요거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장손입니다. 이번에도 안쪽에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고정하기 좋은 무장손인데요. 방금 주먹손도 그렇고 편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손톱 분할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원래라 그러면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이 끝부분, 끝마디가 흰색이어야 하는데 파츠 분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죠. 모양 자체는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말이죠. 이런 주먹 쥐거나 무장손 같은 거는 분할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편손만큼은 좀 해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무장 수납 조인트입니다. 백팩에다가 메이스류를 수납할 수 있는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1 스케일의 파일럿 피규어 미카즈키 오거스입니다. 루프스 시절이니까 이제 오른쪽 팔은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걸쳐놓은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입고 있는 점퍼의 오른팔 쪽에는 팔이 없죠. 지금 안쪽을 보면은 팔을 이렇게 부목돼 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형태고요. 이제 왼팔 같은 경우가 이제 굽혀놨네요. 왼팔은 굽혀서 가슴 쪽으로 올려둔 형태. 딱 미카즈키스럽게 잘 만들어놨는데, 근데 내가 아는 미카즈키보다 좀 키가 커 보이기도 하고, 뭐지? 비율이 좋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격 무장으로는 기관포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루프스의 기본 사격 무장, 이제 활강포를 대신하는 무장이기도 하죠. 팔에 고정해서 하드 포인트에 끼워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뒤쪽으로 돌려놨다가 사용할 때 앞으로 돌려서 슬라이드까지 가능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수납 상태에서는 뒷부분이 장갑이 덧대져 있기 때문에 소형 실드 같은 걸로도 쓸 수 있죠. 마킹 실도 조금씩 붙게 되고요. 기본 디테일도 꽤 좋습니다. 기관포의 총구 부분도 전부 다 구멍이 뚫려서 열이 배출될 것 같이 생기기도 했고, 요 배럴 부분을 지나면 뒤쪽에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멋지게 잘 되어 있죠. 특히나 슬라이드하는 부분의 프레임은 색깔이 또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차이점도 꽤 괜찮았고요. 겉 외장 부분의 패널 라인도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투박한 느낌도 들면서 안쪽 프레임도 분할되어 있어요. 꽤나 신경 쓴 그런 디테일이죠. 다음은 트윈 메이스. 기존 발바토스가 쓰던 메이스의 소형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 2개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면은 손잡이 부분만 파츠 분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킹 실도 붙여주게 되어 있고요. 끝부분 장식은 분할 처리되어 있죠. 그리고 메이스 머리 부분은 되게 두툼하게 볼륨감 있게 조형이 됐습니다. 사방으로 다 마킹 실이 붙기도 하는데 어색함도 없고 꽤나 일단 깔끔한 모습이 보기 좋죠. 그리고 메인 무장인 소드 메이스. 이름이 소드니까 칼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실상 메이스라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손잡이 부분도 길쭉해가지고 양손으로 쥐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끝부분도 이제 색깔 분할 다 되어 있고 중간에 이런 가드 부분도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철화단의 마킹이 중간에 부착이 되고 끝에는 방금 이제 트윈 메이스에서도 본 비슷한 마킹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소드 메이스 자체의 디자인도 끝부분이 매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메이스처럼 중간중간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는 디자인이 포인트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드 메이스 양면이 분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좌우 조립하는 방식인데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 가운데에 있는 문양 부분이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뒤집으면 동일한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런너를 곱하기 2로 쓰다 보니까 옆으로 뒤집는 게 아니라 위로 뒤집으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형상 앞뒤가 달라야 되는 거죠. 파츠가 다르게 생겨야 되는데 런너를 똑같은 걸 써가지고 곱하기 2로 만드니까 같은 파츠를 조립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정크 파츠도 잠깐 보면 아무래도 프레임이 비다르가 되면서 한번 어깨 쪽이 업데이트 됐었잖아요. 근데 이 루프스가 되면서 골반도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전에 쓰던 골반 프레임이라든가 이제 더 많이 남습니다. 프레임이 좀 심하게 많이 남는 편이긴 한데 백팩의 서브암 기믹도 바뀌면서 원래 발바토스 4형태가 사용을 하던 백팩에 쓰던 실린더 코팅 파츠도 안 쓰고요. 그리고 신규 런너가 곱하기 2로 들어가면서 이 안면 외장 파츠가 여분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보관해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정크가 얼마나 남길래 매뉴얼 잠깐 보면 일단 기존에 쓰던 프레임 런너에서는 다 정크가 남습니다. A, B, C 런너에서도 남고 D에서도 남고 E에서도 남아요. 그래서 그 정크가 꽤나 많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이제 C 런너 같은 경우 곱하기 2인데도 똑같이 남으니까 엄청 정크가 남는다. 근데 이 프레임 파츠는 정크가 남더라도 혹시 뭐 먼저 갖고 있었던 발바 4형태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프레임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꺼내 쓸 수 있겠죠? 가지고 있으면은 뭐 나쁠 거는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구성은 다 봤으니 이제 발바토스 루프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MG 철혈 시리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밀도 있게 만들어 놓은 실루엣 조형 이게 상당히 멋집니다. 비다르 때도 상당히 멋지다 느꼈었는데 이번 루프스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잘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력 그런 실루엣 아주 멋지더라고요. 뒷모습도 적당히 무게감 있는 형태. 예전에 HG 당시에는 되게 가벼워 보였었는데 이게 MG에선 되게 묵직한 그런 느낌. 또 그걸 받쳐주는 조형과 디테일 이런 게 상당히 좋네요. 그럼 자세히 보기 전에 간단하게 비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같은 스케일의 루프스랑 비교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전에 발매한 100분의 1 풀메카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둘 다 100분의 1 스케일이니까 키는 똑같거든요. 근데 조형이 확실히 다르죠. 풀메카닉스 당시에는 길기는 한데 옆으로는 되게 좁아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MG에서 이 볼륨감, 그러니까 옆으로 사이즈를 좀 더 키운 이 약간 근육질 이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게 과거에는 어깨가 되게 좁아 보였단 말이죠. 어깨 외장은 되게 큰데 어깨 프레임 자체가 너무 안쪽으로 몰려있는 느낌. 근데 어깨도 딱 벌어지고 이 두툼한 이 느낌이 상당히 좋다. 이거를 정면 말고 살짝 이제 45도 각도에서 보면 차이가 더 심해 보입니다. 특히 이 무릎 주변 있죠. 이 무릎 주변의 종아리로 이어지는 부분의 볼륨감. 이게 특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번 MG 조형 역시 잘 나오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뒷모습에서 보더라도 역시나 저 떡 벌어진 어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스커트 부분이 이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살짝 옆에서 봤을 때 두께 차이가 엄청 크죠. 확실히 좋은 그리고 큰 출력을 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먼저 발매한 다른 MG 철혈 시리즈와 함께 비교 이제 4형태와 비다릅니다. 일단 4형태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키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발 프레임 자체가 훨씬 키가 높아지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키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기본 프레임은 이때에서 구조가 업데이트 되긴 했는데 겉에서 봤을 때 실루엣에 대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프레임도 기본 형태는 이때 걸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이미지도 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살짝 측면으로 돌려보면 이 조형에서 느껴지는 두께감, 이 볼륨감이랄까? 확실히 4형태가 되게 베이직하게 생겼다.
되게 기본형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루프스 특유의 그 안테나 디자인, 이 꺾이는 부분이 한번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이 디자인이 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혈 시리즈는 역시 딴 건 몰라도 측면이 멋있어야 합니다. 짠! 철혈 시리즈, 특히나 발바토스 같은 경우는 안테나 중앙부가 되게 두껍고 크기 때문에 정면은 아무래도 좀 밑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살짝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카리스마, 이게 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MG 루프스 멋지네요. 멋집니다. 아, 그리고 눈 제가 스티커 부착하긴 했는데 이거 클리어 그린으로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선택적으로 스티커 부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스 같은 경우는 턱이 크죠? 기존 발바 4형태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 비교 간단히 해보면 이때는 얼굴도 좁아요. 옆으로 되게 좁고 측면 멋지긴 한데 확실히 루프스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죠. 예, 디자인적인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확실히 강화됐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크고, 안테나의 특유의 패널 라인들 멋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발바토스 루프스의 이름 마킹도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MG에서 좀 놀란 건데 바로 이 목 장식입니다. 목 장식. 원래 루프스는요, 그동안은 이거는 풀메카닉스인데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목 뒤쪽 외장 있죠. 이 목 뒤쪽 외장에 이 날개 같은 파츠가 달려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MG에서는 이 목 주변 날개 장식이 프레임에 끼우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흔들어 보면은 실린더 프레임이 가동하네? 그렇습니다. 이것 덕분에 또 머리 주변 실루엣이 훨씬 여유로워 보여요. 기존엔 되게 꽉 조여놓은 느낌이었는데 훨씬 여유롭고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목 가동하기도 훨씬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어깨 실린더 부분에 항상 들어가던 마킹실 붙기도 하고요. 몸통, 이거는 일단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흉부 위쪽에 날개 파츠 있죠. 요거. 이거 예전에 제가 AHG랑 다 리뷰할 때도 항상 이야기하던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날개 부분이 어깨랑 간섭이 심해서 움직일 땐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HG 할 때부터 했어요. 근데 MG에서는 이 날개 부분이 더 얇고 길어져서 더 조심해야 돼요. 포즈 좀 잡으려고 이거 어깨 드는 순간 바로 지금 간섭 생긴 거 보셨나요? 이게 살짝 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두렵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면서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제 몸통 자체의 디자인도 적당히 패널 라인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킹실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위쪽 라인, 흉부 위에 있는 라인 마킹 있죠. 이게 기존 4형태 때도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반갑더라고요. 확실히 발바토스의 그것을 좀 이어가고 있구나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흉부 덕트도 충분히 멋집니다. 내부 디테일까지도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콕피트 해치오프는 이 위쪽을 슬라이드 싹 해주면 머리가 슬쩍 보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뭐 앞쪽이 열리진 않아요. 아예 이 흉부 아래쪽 라인 자체가 중앙에 있는 파츠랑 일체형이어가지고 이렇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프레임 볼 때 한번 열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 외장 디테일도 멋지게 되어 있고요. 그대로 허리로 내려가면은 건담 프레임 오랜만에 보죠. 실린더 파츠 은색으로 코팅된 파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 바깥쪽으로는 철화단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 파츠 분할된 형태고요. 앞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멋진 디테일들 보여주고 마킹실은 되게 최소화 해놨더라고요. 이쪽은. 그래서 위쪽에 어깨 패널 라인들이랑 좀 볼륨감 있게 디자인된 부분, 이게 어깨 위쪽도 디자인이 좀 바뀐 게 기존 거는 이렇게 매끈했어요. 풀메카닉스처럼 매끈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굴곡이 추가되고 패널 라인이 더 추가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바깥쪽에서 보면은 요 아래쪽으로 노란 색깔 파츠 분할된 게 그대로 이 어깨 사이에도 슬쩍 비쳐 보이는, 원래는 스티커 붙이던 그런 구간이죠, 이거. 그리고 팔 상방 역시 패널 라인 멋지게 깊게 파여 있습니다. 먹선 넣어 놓으면은 되게 입체감 있어 보이고 좋아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도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프레임 자체가 좀 바뀌었죠. 안쪽이 프레임이 얇고 바깥쪽이 좀 두껍습니다. 이건 아예 기존 4형태랑 비교했을 때 프레임 형태 자체가 아예 달라진 부분인 거죠. 그리고 팔꿈치 쪽으로도 외장 검은색 부분이 분할되어 있다던가 팔 외장도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 하박 쪽으로 쭉 내려가서 손목 라인 있죠. 손목의 앞뒷부분. 앞뒷부분이 이 기존 4형태랑 결합 방식이 달라져서 되게 튼튼하거든요. 이게 4형태 때 이게 좀 불편했던 게 손목 외장의 앞뒷부분은 이게 잘 빠지거든요. 툭하면. 잘못하면. 근데 이번엔 앞뒤 먼저 조립하고 좌우 조립하면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인도 곡선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 보기 좋고요. 손 같은 경우는 다시 봐도 참 이거 흰색 편손만큼은 분할해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 특유의 날카로운 손톱 디자인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 폈을 때 그 날카로운 좀 확실히 손톱스러운 그런 이미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냥 흰색 도색을 해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골반 일단 스커트 분할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마킹실 약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앞쪽이 되게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멋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특히나 윗부분, 이 윗부분 이게 음각으로 파여있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런 디자인이 아닌데 싶어서 풀메카닉스 다시 보니까 원래도 음각으로 파여있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패널 라인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이 정중앙 부분이 이 허연 거. 근데 아예 그냥 깊숙이 파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존 디자인과 달라진 좀 어레인지된 그런 디테일이기도 하고 스커트 자체의 볼륨감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풀메카닉스 때랑 비교를 해보면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게 디자인 차이가 좀 큰 부분이라 앞쪽 스커트 디자인이 원래 이렇게 되게 뾰족한 스타일이긴 했는데 좀 뭐랄까 역시 MG가 되면서 밀도가 올라간 느낌도 좀 들고 입체감도 더 느껴지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MG 되면서 멋져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일단은 이게 부스터 유닛이기도 하죠. 기본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 뒤에 있는 파란색 부분도 다 분할이기도 하고 이 연결부의 프레임 부분도 이 관절 부분이죠. 이것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접합선이 가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외관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뒤쪽으로는 접합선이 좀 노출이 돼요. 근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킹실도 라인이라든가 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씁니다. 이 루프스 이름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프레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가운데 프레임이 들어가서 이렇게 앞뒤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입체감 있는 그런 조형이 아주 보기가 좋았고 조립하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허벅지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되게 각진 외형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4형태에서 아주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인데 4형태는 허벅지 디자인이 그냥 밋밋했어요. 굴곡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평면입니다. 근데 그 기존 원본 루프스 디자인에서도 좀 더 확대된 것 같은 과장된 것 같은 이런 볼륨감이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 그래서 풀메카닉스도 한번 보면 굴곡이 충분히 있거든요. 분명 충분히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과장을 시켜놓은 그런 확대를 시켜놓은 그런 느낌.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상당히 멋지죠. 앞쪽도 디테일 좋지만 뒤쪽 역시 깔끔하게 디테일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기 좋고요. 그리고 무릎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이 정강이 라인도 깊게 들어가는 이 디자인 철혈 시리즈 특유의 라인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앵클 가드로 뭔가 끊기지 않게 이어지는 느낌. 이게 4형태 때는 앵클 가드가 탁 끊기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루프스 때는 그게 좀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라인이 이어지는 형태가 아주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 무릎 덕트도 안쪽에 구멍 뚫려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디자인에다가 이 종아리 부스터 부분 여기도 디테일이랑 이런 거 패널 라인들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죠. 분할도 깔끔하고 마킹도 이쁘고 뒤쪽 종아리도 뭐 그냥 깔끔한 형태 보기가 좋죠. 안쪽으로는 역시 건담 프레임 살짝 노출되는 부분 있고 발도 이제 힐 신은 것 같은 느낌. 굽이 높은 형태가 아주 인상적이기도 한데 발등 디테일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발등 디테일. 그리고 발톱 분할된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 발톱 사이에 빨간색 분할된 것도 이것도 100분의 1 때도 해준 거긴 한데 MG스럽게 해놨어요. 깔끔한 분할이 아주 보기가 좋다. 그러면서 디테일까지 다 챙긴 느낌도 보기가 좋고요. 뒤꿈치 같은 경우도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죠.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루프스 특유의 각진 외형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게 패널 라인 엄청 멋지게 되어 있고요. 위쪽의 디테일, 부스터 아래쪽의 디테일 잘 되어 있고 이쪽 역시 언제나 그렇듯 가동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내부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 위쪽의 분할이라든가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따가 보겠지만은 서브암 기믹도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백팩이 이렇게 기울어지게끔 관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프레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전에 건담 발바토스에서 비다르가 되면서 한번 어깨라든가 이런 쪽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루프스가 되면서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디가? 골반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제 숙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더 추가된 셈이라서 관절 조립이 이전과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사이드 스커트의 부스터 부분 프레임도 있기 때문에 꽤나 입체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죠. 상당히 멋집니다. 그치만 기본 건담 프레임이라는 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뭐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발 프레임도 바뀌면서 이제 정크가 많이 남게 됐었죠. 철혈 시리즈 핵심답게 프레임의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프레임 자체에도 마킹실을 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머리 같은 경우도 뒤통수에 마킹이 들어갑니다. 그거랑 각 실린더별로 또 마킹이 붙기 때문에 특히 뒤쪽 허벅지 쪽 이쪽이나 뭐 팔꿈치 쪽이나 다 마킹이 붙게 되죠. 그리고 발목 쪽으로 특히 마킹이 많이 붙는데 발목 뒤쪽이라든가 옆쪽, 앞쪽 다 붙습니다. 뭐 골반 쪽도 가려질 부분인데도 다 마킹이 붙기도 하고요. 팔꿈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가동합니다 라는 부분이나 어깨나 흉부에도 아머가 여기서 락이 걸립니다 라든가 하는 마킹들이 붙더라고요. 역시나 뭐 아무리 봐도 프레임 디테일은 상당히 좋다. 다시 봐도 멋지긴 하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의 프레임도 꽤나 멋진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 상태로 콕피트 해치 오픈하는 것도 깔끔하게 잘 되죠. 안쪽에 미카즈키가 타고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에도 신규 프레임이 추가가 됐죠. 이 뒤쪽으로 동그란 프레임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이전 4형태와는 조금 다른 형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루프스용으로 새로 만들어진 발 프레임이기 때문에 발톱이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죠.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면, 아까 외형 보면서 이제 가슴 위에 있는 날개 이야기는 했죠. 요거는 그냥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목 회전축 조심해야 됩니다. 꽤나 뻑뻑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손 교체할 때 이 편손 뺄 때도 여기 조인트가 좀 뻑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바닥 수평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가동 보면서 그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봅시다. 일단 목은 언제나 그렇듯 기본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돌아가는데 크게 많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가슴 장식이 이 날개 장식 부분, 이게 넓어지면서 공간이 많이 생긴 덕분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목 프레임 부분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숙였다 들었다 하는데 목 안쪽, 그러니까 머리 쪽에도 이렇게 축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게 엄청 많이 들어진다. 이러면 관절이 몇 개죠? 축, 볼, 축, 3중 관절이네요. 이걸 활용해서 좀 이제 숙이는 것도 턱을 좀 당기고 숙일 수도 있고, 혹시나 완전히 눌렀을 때 목이 되게 짧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목을, 볼 조인트를 살짝만 위로 들면서 목도 좀 들면서 가동을 시켜주면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훨씬. 그리고 어깨 가동, 뭐 기본적으로 비다르 때 업데이트된 프레임을 사용하기에 어깨 앞뒤 가동과 상하 가동이 있는데, 이제 상하 가동할 때 지금 여기 간섭 생기는 거, 이거 어깨 장식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깨 외장을 좀 이렇게 들어놓고 보면서 하는 게 좀 편해요. 뭐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 몸통에 있는 가동축 있죠. 이거 어깨를 상하 가동하는 관절, 요거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튼 어깨 외장 별도로 움직이면서 팔 자체에도 옆으로 벌리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90도 이상 팔을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깨 외장 잘 보면 이렇게 자체 회전도 합니다. 그냥 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면서 공간 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막 움직이면 두렵네요, 확실히. 그리고 팔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거는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들어지더라고요. 팔 상박에 회전축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드 메이스를 들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팔꿈치는 언제나 그렇듯 이중관절로 크게 굽힐 수 있습니다. 뒤쪽 보면은 팔꿈치를 펴면 실린더가 가려지고 굽히면 실린더가 노출이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손목 기본적으로 축이 회전축 하나, 좌우축 하나, 상하축 하나 해가지고 총 축이 3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도 이렇게 돌리는 축이 좀 뻑뻑합니다. 좀 많이 타이트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일단은 저는 부러질 염려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너무 힘주고 확 돌려버리거나 그러면 좀 불안한 그런 느낌. 이 회전축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 바깥쪽으로 꺾을 수 있는 축에다가 이렇게 손목을 앞으로 꺾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포즈 잡을 때 많이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허리. 이번 루프스에서 이 골반 쪽에 허리 연결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회전하는 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일단은 골반 앞쪽에 이 프레임 실린더 파츠가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휙 돌리긴 힘들지만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골반 쪽 허리 연결 조인트가 뒤로 더 넘어가기도 합니다. 축이 여러 개가 더 생겨가지고요. 간섭 없이 돌릴 수 있게 됐어요. 뭐 걸리지 않게 돌아가죠. 지금 옆으로 완전 돌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돌리는 것도 충분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흉부에서 들고 숙이고 좌우 스윙하면서 실린더 연동돼서 가동하는 거 여전합니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허리랑 연결되는 연결부에서 축이 몇 개가 생겼냐면 2개가 더 생겼어요. 원래는 회전축 하나였고, 그리고 스윙축이 하나 또 있죠. 스윙축이 이 정가운데 골반 쪽에 있어서 이렇게 골반 프레임이 스윙하는 걸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일단 몸통 쪽에 축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들고 숙이고 하는 축이 하나 생겼어요. 몸통 쪽으로. 그리고 골반 쪽으로도 이렇게 축이 하나 생겨서 조인트가 앞으로 싹 숙여지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아예 분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비다르까지만 해도 그냥 허리 축은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열쇠구멍 방식으로 바뀌어서 허리를 90도 돌린 상태에서 끼우고 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보면은 끼우는 축 끝에 아예 열쇠구멍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예 락을 걸어버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멍 안쪽도 벽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일단 몸통 쪽에 있다는 축 여기 있습니다. 조인트 자체에 축이 생겨서 이렇게 들었다 숙였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골반 쪽에도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 있는 축이 하나 생겨서 그냥 적당히만 끼우고 움직여보면 이런 식으로 방금과 다르게 가동한 축을 볼 수 있죠. 확실히 이 부분이 이렇게 이 연결부가 아주 잘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깨 업데이트보다 여기가 더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조립할 때 그냥 막 끼우지 마시고요. 90도 돌린 상태에서 허리 조인트를 먼저 끝까지 밀어 넣고 그러고서 이제 돌려줘야 한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덕분에 허리 숙이고 드는 게 훨씬 많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거의 이 흉부 아머가 골반 쪽에 닿을 정도로 많이 움직여요. 이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고관절부터는 기존과 비슷합니다. 근데 사이드 스쿼트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사이드 스쿼트가 이건 아예 빼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허리에 연결되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동축으로 쓸 수 있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돌아요. 돕니다. 이것도 열쇠구멍 방식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사이드 스쿼트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좀 허리 밑으로 내려놓을 거냐 아니면은 이거 자체의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렇게 확 올려가지고 아래쪽 공간을 더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위치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프레임 자체에 회전축이 또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쿼트 가동 자체가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전에 비하면 훨씬 자유로워졌고 옆으로 드는 거 당연히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는 것도 가능한 거고 돌리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래쪽 공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앞쪽 스쿼트 가동, 뒤쪽 스쿼트도 가동. 그리고 고관절 축이동은 기존과 비슷하게 밑으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드는 것도 90도 이상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자유롭게 90도 이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 여전히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도 뭐 여전합니다. 이렇게 크게 굽혀지는 이중관절인데 겹겹이 쌓여 있어서 삼중처럼 움직이는 그 무릎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 프레임의 밀도는 역시 상당히 좋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허벅지 쪽 실린더 움직일 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도 여전하죠. 발목은 회전축 들어가 있고 옆으로 꺾는 거 많이 꺾이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나 오금 부분의 실린더 가동하면서 발을 펴고 굽히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가만 보면은 당연하지만 발바닥 가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중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이 앵클 가드 부분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중관절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프레임 들면서 내려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가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수평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가동 몇 개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이 친구 발가락도 가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지발가락만 들고 있는 것 같은 형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가 수평인지 먼저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 밑에 지금 파츠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이 친구입니다. 발가락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평으로 잘 맞춰준 다음에 지금 보면 발바닥이 수평인 듯 애매하게 수평이 아닌데 일단 내려놔요. 바닥에 내려놓고 일단 발목이 수평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발목을 수평을 맞출 수 있게 접지가 잘 됐는지. 그리고 혹시 이런 식으로 좀 꺾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발등을 살짝 누르면서 흔들림 없는지 한번 잡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살짝 힘줘가지고 뭐 좀 벌어져 있다 아니면 이렇게 조여져 있다 그러면 누르면서 위에서부터 발목 쪽을 밑으로 누르면 확 하고 발목이 펴지면서 프레임이 좀 정렬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 맞추는 게 좀 쉽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발 앞뒤를 잘 잡고 좀 이렇게 조여져 있거나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한번 살짝 눌러줍니다. 발바닥을 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릎 꿇기도 충분히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게 발가락까지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탁 바닥을 딛고 있는 요 느낌도 괜찮죠. 상당히 멋지죠. 자, 다음은 액션 보기 전에 다른 기믹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백팩의 서브암 기믹. 일단 백팩에도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일단 백팩의 아래쪽 흰 색깔 외장 있죠? 이게 가동축이 들어있어서 열립니다. 안쪽에 서브암이 내장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하얀색 부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뒤로 한번 빼줍니다. 슥 빼주면은 접혀져 있던 관절들이 펴지면서 프레임이 노출되고요. 이렇게 쭉 빼주고 이 상태에서 안쪽에 조인트가 밑으로 슬라이드해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락이 풀리거든요. 이 위에 보면은 흰 색깔 돌기가 하나 보여요. 이 돌기가 프레임이 위에 있을 때는 이 돌기를 통해서 락을 걸고 있어요. 지금 프레임이 쏙 들어갔죠. 이거를 밑으로 슬라이드 하면 락이 풀리면서 돌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도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외장도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각도를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위쪽 볼 조인트를 뒤로 넘기고 요 관절을 바깥쪽으로 꺾어주면은 아예 이 서브암을 옆으로 빼는 것도 가능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서브암 기믹, 이 서브암 자체에 무장을 들려주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기믹 자체는 되게 재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고 무장 수납 조인트는 백팩 바깥에다가 그냥 끼워주면 됩니다. 그대로 조인트 맞춰서 잘 끼우고 여기다가 트윈 메이스의 손잡이를 탁 걸어서 끼워준다거나 아니면은 소드 메이스도 당연히 끼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끼워줍니다. 소드 메이스 충분히 길긴 하지만 손잡이 끝에를 끼우면 땅에 끌리지 않고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인트 자체가 축이었잖아요. 동그란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포는 그냥 팔꿈치 뒤에 있는 하드 포인트에다가 가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오케이, 깔끔. 양팔 다 장착을 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볼륨감 있고 충분히 많이 뭔가 달려있는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아직도 이제 트윈 메이스 하나가 남았으니까 소드 메이스는 그냥 손에다가 들려주도록 하죠. 그리고 서브암 기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그 자체 서브암보다도 무장 수납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쪽으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기믹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어깨 바깥쪽이 빨간색 부분, 건담 프레임 특유의 풀파워 상태일 때 그때 어깨가 열리잖아요. 그것도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들어주거나 내려주거나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 바깥쪽이 크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건담 발바토스 루프스 완전 무장 완료입니다. 손에는 소드메이스, 등 쪽으로 다 무장 수납하고 팔에도 기관포까지.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소드메이스를 들고 달려드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역시 발바토스 하면 달려드는 거죠. 이렇게 한 손으로도 튼튼하게 소드메이스를 들 수 있기 때문에 포즈 취했을 때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 그 발바토스 특유의 카리스마라든가 그런 게 또 포즈에 잘 묻어나기도 하고 디자인에서 오는 카리스마도 있고 좋네요. 그리고 소드메이스 정도 들었으면 이 포즈 해야겠죠. 용자건법 제1초식. 양손으로 쥐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깨도 충분히 모을 수 있고 손잡이도 충분히 길고 손목 가동 특히 충분히 좋고요. 그래서 포즈 취하는데 딱히 막히는 거 없이 잘 됩니다. 대신에 항상 아까도 강조했지만 손목 축 회전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포 액션, 개인적으로 기관포 액션 되게 멋지게 잡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조형에서 오는 매력이 상당해서 이전에 HG나 풀메카닉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느낌이 MG에서는 느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충분히 멋지네요.
이번엔 양팔로 사격하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좀 포즈 취할 때 앵글이나 이런 거 만들기가 좋네요. 특히 지금 허리 부분이 만족도가 높아서 좀 애매하게 드는 것보다 확실히 숙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구도 잡는 게 재밌네요. 그리고 백팩에 서브함을 가동시켜서 트윈 메이스를 앞으로 가져와서 트윈 메이스 발도는 아니고 트윈 메이스 꺼내기! 그대로 양손에 트윈 메이스 들고 돌진해볼까요? 땅을 박차고 적에게 돌진! 하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트윈 메이스 하면 역시 진짜 곤봉 휘두르듯이 큰 액션이 잘 어울리기도 하죠. 그대로 달려들어서 적에게 깡 소리 내면서 메이스를 휘둘렀을 때의 느낌, 적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근데 역시 루프스쯤부터는 이런 맨손이 있는 액션, 손톱을 사용하는 액션, 뭐 할퀴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저는 루프스 상태에서, 렉스에서 손톱 많이 쓰니까 루프스 상태에서는 바닥을 긁는 액션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막 쓸면서 지나간다든가 그런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 사진 처음 볼 때 이 포즈 정말 멋지다,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엔딩은 이 포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MG 건담 발바토스의 루프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뭐랄까 6년 만에 나온 발바토스의 새로운 모습, 루프스.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퀄리티도 충분히 또 올라가서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무엇보다 프레임이 업데이트 되어가는 점이 그 철혈의 오펀스 원작 그 강화 보는 기분이기도 해요. 출시할 때마다 한 군데씩 업데이트가 되어 나가요. 비다르 때는 어깨 업데이트 하더니 루프스 나오니까 골반 업데이트 했는데 다음엔 또 어디를 업데이트 하나? 어디를 할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업데이트 해나가는 게 이게 루프스 렉스를 위한 빌드업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게, 허리 숙이는 액션이 중요하긴 한데 렉스에서는 그게 유독 중요하거든요. 렉스의 여러 가지 포즈들, 지금 이렇게 바닥을 긁는 포즈, 이런 것도 렉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한 어깨 업데이트, 그걸 위한 골반 업데이트인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둘째 치고 렉스가 언제 나올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금 4형태에서 루프스까지 6년 걸렸는데 다음은 언제일까? 철혈 15주년? 20주년? 부디 빨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렇게 업데이트 멋지게 잘 됐다라는 것과 별개로 만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 흉부 위쪽에 있는 날개 작은 부분과 이제 손목 회전축이랑 발바닥 수평 맞추는 거랑 뾰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제 만지면서 항상 조심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아쉬운 점은 손톱이 흰색이 아니라는 거. 뭐 주먹손이나 무장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편손만큼은 좀 해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큼은 좀 해주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좀 내키면 그냥 저는 손톱을 부분 도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법시.